공간 도형은 말 그대로 3D 도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3D 도형을 얘기하는 것은 입체 도형의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데 그 입체 도형의 문제를 푸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입체로 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체로 안 풀고 이렇게 도형을 뜯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 어떨 것인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사선으로 보면 어떨 것인가, 혹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어떨 것인가, 밑에서 바라보면 어떨 것인가만 그거만 살짝 따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되는 그림이 있겠죠. 그럼 그 그림을 다 바닥면에다가, 이 평면 바닥면에다가 다 여러 개를 그려놓고 풀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자, 이 공간 도형이 어려운 거는 극악 난이도로 올라갔을 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막 입체가 막 진짜 복잡할 때 그런 일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차피 이미 나와 있는 똑같은 문제를 풀 뿐이잖아. 그렇잖아. 오히려 벡터는 이번에 외우려고 보니까 어때요? 잘 안 외워졌을걸? 이해가 잘 안 되면 잘 안 외워졌을걸? 하지만 얘는 외우기도 쉽다. 그러니까 너네 그냥 옛날 도형 문제 푸는 거에서 살짝 그 3D 도형, 입체 도형이 된 것 뿐이야. 진짜로. 그래서 간단한 원리는 어차피 문제는 이 세 개에서 나온다. 알겠나? 그래서 이 세 개만 선생님이랑 배우시면 끝. 됐나? 이면각은 한자어를 좀 잘 생각하면 돼요. 이자는 둘이자고 면자는 말 그대로 면이에요. 아, 동책이요? 네. 자, 그러면 이면각은 무슨 뜻일까요? 면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때 각을 어떻게 잴 것인가?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큰일 났어. 잠깐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노트로 봐도 돼. 책으로 봐도 돼. 면이 이렇게 2개가 있어. 근데 각을 이렇게 이룰 것이래. 각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너네 눈에는 일단 뭐가 보여? 양쪽 끝이 보이지? 네. 그러니까 양쪽 끝으로 각을 재면 되겠지? 네.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의 기본은 뭐냐면 면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면이 계속 쭉쭉쭉쭉쭉 얘도 이쪽으로 사방팔방 넓어질 거야.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이쪽 끝이 보일 리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각을 정할 거냐 이거지. 혹은 얘가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 그러면 각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지. 왜냐면 각이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도 얘는 어차피 뻗어가니까 얘랑 언젠가 만나겠지? 맞아?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면각에서의 핵심은 교선이야. 교선. 교선이 뭘까요? 교자가 만날 교자야.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선이 생겨요.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 손바닥도 면이죠? 이것도 면이죠?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점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얘가 요렇게 만났어도 얘가 면이 뻗어가고 이쪽으로도 면이 뻗어가니까 결국엔 선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면과 면이 만나면. 알겠지? 자,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뭘 찾는다? 이 빨간색 선을 찾는다.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교선을 찾는다. 핵심은 교선에서 어떤 한 원 위의 점 A를 잡아요. A에서 이 교선에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럼 여기 어떤 점이 있겠죠?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B에서도 이 똑같은 점 P에서 얘가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요. 맞아? 이해가요? 교선에 대해서 둘 다 수직이 되게 만들어. 그때 이 노란색 2개의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겠죠. 맞아? 그 각의 크기를 보통 평면을 알파, 베타라고 하거든요.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면각.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나 있잖아. 그럼 너네가 이 옆에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면 접었어. 그 면과 면이 만났지? 그럼 여기 접혀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교선. 하나씩 단계별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 접혀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교선. 그러면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하려면 자, 보시면 각 면에서 이 교선에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그럼 그게 이렇게 접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안에도 요 선 두 개가 있지? 얘 두 선이 이루는 각이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이거지.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삐딱하게 갔어. 그걸 접었어.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은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 교선에 수직. 수직으로 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면각.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잘 안 나와. 그나마 출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수선. 삼은 석삼자. 수는 수직. 그 뭐야? 수직이 몇 개 있다? 세 개 있는 선. 수직이 세 개 있는 선. 자,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말고 공간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위의 점에서 이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하나 만듭니다. 자, 요건 고정이야. 요건 고정. 됐니? 자, 그러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직선 L이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 꼭지점에서 이 빨간색 직선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 교점이 있죠? 그 교점이랑 여기 아까 내려놓은 발 있죠? 발. 수선의 발. 얘네를 이어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이게 삼수선이야. 수직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수직이 세 개 있어서 삼수선의 정리야. 그림이 이거야, 이거. 알겠니? 봐봐. 삼수선은 있잖아. 저 그림을 못 벗어. 굉장히 그러니까 삼수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요 그림의 형태를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 알았나? 자, 그러면 원리는 어떤 거냐? 이 첫 번째 공간에서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거 있지? 얘는 고정이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노란색 수직 두 개 있지? 그게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야, 이 고정은 3번이라고 했을 때 원리는 이거예요. 1번과 3번이 수직이면 2번이 수직이고 2번과 3번이 수직이면 1번이 수직이다. 이게 원리야. 세 개 중에 몇 개가 수직이면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는 수직일 수밖에 없다. 끝. 공간도형부터는 벡터보다 더 쉽습니다. 쫄지 마세요. 진짜 벡터보다 더 쉽습니다. 알겠나? 그리고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외우세요.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지? 벡터랑 달라요. 벡터는 원리와 그 문제 푸는 뭐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면 공간도형은 그 문제 하나를 통으로 외우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다 지났어요. 기하는. 솔직히 선생님 생각했을 때 2차 곡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외울 게 뒤지게 많아요. 그래서 2차 곡선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벡터고 그 다음이 공간도형입니다. 뒤로 갈수록 쉽다. 아니에요. 벡터가 제일 어려워요. 벡터가 더 어려웠어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럼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모르다가. 유튜브 아, 신태복 유튜브. 선생님.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 정자가 뭘까요? 바를 정자. 사가 그 왜 우리 쏘는 거야. 아, 니네 그거 안- 사격, 발사 이런 그냥 빛을 직선으로 쏘는 걸 영은 그림자 영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정사가 무슨 뜻일까요? 올바르게 빛을 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날아갈 때 이렇게 갑니까? 굴곡 있게?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빛은 이렇게 가요? 아니, 빛은 직선으로 가죠. 네. 그럼 빛을 일직선으로 쐈을 때 그 뒤편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빛을 일직선으로 쏘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니? 그게 정사. 알겠나? 근데 요 그림자가 빛을 쏘는 방향, 빛을 받는 위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빛을 받는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빛을 받는 지면이.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빛을 이렇게 쏴요. 그럼 여기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똑바로 생기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낮 12시 생각하시면 돼요. 낮 12시에 태양이 어디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가 가장 어때요? 가장 작죠? 당장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림자가 오전 9시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인데 동쪽에 있으니까 빛이 사선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자가 달라지겠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빛을 받는 면이 있을 때 무조건 빛은 일단 수직으로 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물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스듬히 있다. 그러면 봐봐. 얘가 이루는 각이 있겠지. 맞아? 자, 우선은 요만큼의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림자는 어디 생겨? 빛을 수직으로 쐈으니까 요만큼이 그림자가 되겠지. 표시해 줄게요. 요만큼이 그림자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L 다시라고 합시다. L 다시라고. 맞아요? 자, 근데 얘를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도 얼마겠어요? 세타.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빗변은 L이고 바닥면은 L 다시지. 그러면 L하고 L 다시하고 세타 가지고 만드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코사인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써져?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다시지. 내가 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 그림자. 여기서 그림자는 누구야? L 다시. 그러면 L 다시는 뭐라고 써지겠어요? L 코사인 세타겠죠. 이게 정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정사형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길이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넓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넓이도 S 코사인 세타가 성립한다. 이해가요? 그냥 이런 거야. 얘가 여기 있어. 근데 원판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 원판이. 그래서 각을 쟀더니 이게 45도가 나왔어. 이 녀석의 반지름이 3이 나왔어. 그럼 여기 바닥면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럼 이 그림자 넓이 얼마니?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물어보면 이 원래 원판의 넓이가 얼마야? 그게 S야. 파이 반지름. 그럼 9파이가 원래 원판의 넓이지. 각이 몇 도? 이게 그림자라고 하면 이 그림자는 S 코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9파이 곱하기 얼마야? 2분의 루트 2야. 그래서 2분의 9 루트 2 파이야. 이게 답이야. 끝이야, 정사형은. 알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치 이게 공식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빗을 어떻게 쐈을 때? 빗을 받는 면에 어떻게 쐈을 때? 수직으로 쐈을 때 얘기고 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얘가 빗을 받는 면인데 여기가 어떤 물체야. 근데 빗을 여기다가 수직으로 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가서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세타지. 얘는 뭐야? L이라고 하면 얘가 그림자 L 다시잖아. 그럼 얘는 상황이 바뀌지.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구해져? L 다시 분의 L로 구해지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내가 구하는 건 L 다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식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빗을 받는 면에 빗을 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난이도가 어렵고 곤란한 문제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제가 변형되어 있는 문제는 내가 공식을 만들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공식은 다 이렇게 빗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쏘면 무조건 정사형은 S-는 S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다야. 이게 너네 다음 수행평가야. 쉽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정사면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뭐예요? 정사면체의 한 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육각형은 한 면이 정사각형이잖아. 정사면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삼각. 그렇지, 정삼각형이야.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삼각뿔이라고도 하는 거야. 한 면이 뭐예요? 정삼각형이에요.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서 이 바닥면에 수직으로 툭 떨구면 어디 떨어질까요? 요게 어디 떨어질까요? 뭔가 한 복판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어디 떨어지냐면 밑면이 어떻게 생겼다고? 정삼각형의 한 복판.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나? 그럼 얘가 무게중심에 떨어지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내리면 네. 수직 2등분도 되는 거고 2대 1도 되는 거고 2대 1도 되는 거고 알겠죠? 이해 갑니까? 자, 선생님은 뭘 구할 거냐면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찾아보세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둘 다 찾았니? 네. ABC는 정면에 보이는 면이고 DBC는 바닥면이야.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인접한 면이라 그래. 둘이 붙어있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거예요. 알겠나?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을 다 쓰겠다. 첫 번째는 이면각, 두 번째는 삼수선, 세 번째는 정사형을 써서 한번 풀어보겠다. 알겠나? 자, 먼저 이면각으로 가겠습니다. 이면각에서 핵심은 뭐죠? 제가 아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교선. 네. 그러니까 이면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뭐부터 찾아요? 교선부터 찾아요. 얘 두 면이 만나는 교선이 누굽니까? 혹시 그렇지, BC지. 그 다음이 유경이가 말한 거예요. 수직을 찾습니다. 그럼 이 교선에 어떻게 내려야 돼요? 수직으로 내려야 되죠. 근데 이 각각의 면이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수직으로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꼭지점에서 어디다 내리면 돼? 중점에 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하면 A에서 M을 가도 되고 D에서 M을 가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루는 각,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면각에 의해서. 자, 그럼 선생님이 입체로 풀지 않고 면을 하나씩 따오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ABC를 봅시다. 정삼각형 ABC. 그럼 BC의 중점이 뭐예요? M. 얘를 내리면 수직이 되죠. 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도형이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두면 된다? 1보다는 2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둔다면 요 빨간색 길이는 얼마예요? 정삼각형의 높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3. 자, 바닥면 볼까요? 바닥면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D, B, C. 그럼 BC의 중점이 뭐예요? M. 그럼 D에서부터 M을 이었을 때 얘도 수직이겠죠?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도 높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루트 3. 맞아? 그럼 선생님이 삼각형 AMD를 찾을 수 있죠? 자, 선생님은 절대로 저기다 안 그려요. 따로 그리지. AMD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AD는 뭐예요? AD는 그냥 이 면에 있는 길이잖아. 그치? 네. 그럼 얼마 나와야 돼요? 2. 2. AM은 AM이랑 MD는 내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대잖아. 그치? 루트 3. 그렇지. 여기는 각각 루트 3이 나왔죠. 그랬을 때 여기가 세타잖아. 네. 공식 적어줄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서 A하고 B가 인접한 변의 길이. C가 맞은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6이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오니까? 3분. 2가 나오니까 얼마 나온다? 3분. 3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늘 3분의 1입니다.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인접해 있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타를 구할 수는 없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다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에요.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만나 있어요. 인접한 각의 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면 3분의 1이 나와요. 외우는 겁니다. 자, 지금 푸는 방식은 이면각의 원리입니다. 이면각. 됐나? 네. 네, 그리고 사진도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답은 3분의 1이야. 다르게 나올 리 없으니까. 자, 이제 뭘 구할까요? 두 번째는 뭘로 구해야 돼? 삼수선. 자, 어떻게 삼수선이 되느냐? 자, 삼수선이 되려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면이 있을 때 면 위에 떠 있는 점에서 이 바닥면을 향해 뭘 내려야 돼? 수직으로 내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어디 떨어진다고요? 무게중심.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툭 떨어지면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BC에다가 가운데 뭘 잡으면? 중점을 잡으면 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니까 A에서 얘를 중점을 내리면 얘가 뭐가 돼요? 수직. 그럼 여기서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서 얘를 이어도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삼각형 ANG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 정면에 보이는 면 ABC가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ABC가 필요하고요. BC의 중점을 뭐라고 하고요? M이라고 하고요. 얘를 내리면 수직이 되고요. 한 변의 길이를 얼마라고 놓으면 2라고 놓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바닥면을 그리십니다. 바닥면 D, B, C를 그리시고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죠? 무게중심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무게중심에서 얘를 M에다 이으면 뭐가 돼요? 수직이 되죠?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얘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 길이는 똑같이? 루트 3.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러면 GM의 길이는 X라고 놓으면 DG의 길이는 얼마야? 2X. 그러면 X랑 2X랑 더하면 루트 3이니까 X가 얼마 나와요? 3분의 루트 3.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각형 AMG를 구하시면 이렇게 생긴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AMG를 구한 직각삼각형이겠죠? AM이 얼마 나왔죠? AM이? 루트 3. GM이 방금 X였잖아. GM이 방금 X였어. 얼마 나왔어? 3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이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오는 거야? 3분의 1이 나오죠. 요게 삼수수. 제일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